저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바로 전에 고 작가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형, 나 너무 신난다고. 그럼 고 작가님도 그게 느껴지나 봐요.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특강 10번은 너무 행복한 마음. 대국민 필독스 유연함임 10번 특강은 너무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랑 이걸 이렇게 제대로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그냥 다음 특강 찍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 특강 업로드되면 여러분 댓글 보는 게 너무 재밌고 그냥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제 인생 경험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아주 깊게 같이 읽으면서 거기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더 이해한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계속하면서 특강의 깊이를 계속 깊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특강을 찍는 시점이 이제 첫 번째 영상 올라간 다음 날에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 번째 특강은 와 이게 교보문고 기준인데 다른 데도 거의 다 비슷해요. 이게 사실 제가 이 영상 올리기 전에 저는 이제 브런치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제 오랫동안 서평을 보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만 살짝 유연함의 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라고 미리 올렸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유튜브 공개된 전날 조금 팔렸었고 그래서 유튜브가 공개된 날은 진짜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 962단계나 올라서 1일 판매 종합 6위를 했어요. 뭐 엄청난 순위죠. 왜냐면은 좋은 책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신나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진짜 제대로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태까지 제가 책 소개한 거랑 반응도가 한 10배, 20배 차이가 나요. 뭐 10배, 20배 넘을 것 같아요. 와,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반응이어서 저는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받아서 특강을 제대로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쭉쭉쭉 얘기해 보면은 이런 것도 다 이제 데이터죠. 완벽한 공부법은 한 22만 권 정도 팔렸을 거예요. 일치월장은 10만 권이 안 팔렸어요. 한 8만 권 정도 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 작가님이랑 일치월장이랑 완벽한 공부법을 썼잖아요. 그럼 저는 어느 책을 더 좋아할까요? 어느 책을? 일치월장을 저는 한 5배 정도 더 좋아합니다. 이것도 너무 소중한 책이지만 저는 일치월장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보시기를 바랬는데 공부라는 거는 좀 명백하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거는. 근데 일을 잘한다는 거는 좀 이게 개념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공부라는 거는 좀 목표점도 분명하잖아요. 점수를 잘 받는 거. 근데 일을 잘한다는 거는 좀 목표점도 불분명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진짜 이 완벽한 공부법보다 일치월장을 5배 더 사랑하고 5배 더 많이 보기를 바랬는데 그게 삶에 훨씬 도움이 더 많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정말로 이거보다 마케팅을 더 열심히 했거든요. 안 되는 걸 확인하면서 그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거를 저희는 썼으니까 독자보다는 사실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책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을 잘하는 게 뭔지 사람들한테 좀 직접 보여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공부를 누구보다 많이 했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고 작가님이랑 저랑 이 책을 쓰면서 진짜 인생 공부했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얻은 우리가 지식으로 회사 경영을 잘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정말 이 책이 얼마나 뭐랄까 좋은 책이었는지 증명하자. 이거를 이악 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 5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유연함이 진짜 명저예요. 뭐 애덤 그랜트, 뭐 다니엘 핑크, 그릿 작가님 막 대단한 분들이 추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완벽한 공부법이라니까 예시가 다르고 맥락이 좀 다른데 핵심은 똑같아요. 그런 비슷한 내용의 책을 저희가 4, 5년 전에 썼다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우리가 공부를 허투루 하지 않았구나.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결심을 했죠. 그 다음에 이거 쓴 지 한 4, 5년 됐으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은 로크미디어가 여러분 옛날엔 저희 회사였어요. 제가 거기 고 작가님이랑 주주였으니까 거기 주주가 4명밖에 없었어요. 우리 대표님, 우리 김정수 이사님, 저 고 작가님 4명밖에 주주가 없었어요. 나머지는 주주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메인 4대 주주였는데 이 로크미디어가 재작년에 여러분 400억에 팔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스여서 제가 종종 말했었는데 이게 비밀 유지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매각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진 사실 빼고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프라인 특강으로 제가 진짜 매각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공유를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400억에 팔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겠죠. 뭐 구체적 액수 말하면 좀 촌스러우니까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게 5월 6일 기준 로또 당첨금 1등이 15명이 당첨돼서 16억씩 나눠 가지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거보다 몇 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세후로 하면은 더 커지고 세 전후로 해도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단행본은 압도적으로 잘했고 이사님이랑 대표님을 보자 하면서 장르 문학도 뭐 이게 판타지, 로맨스 뭐 이런 것도 제가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갖고 대표님이랑 이사님은 그걸 20년 이상한 베테랑인데 제가 복잡계에 대한 이해도를 대표님이랑 이사님한테 계속해서 설명해 드려갖고 정말로 이 장르 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을 저 때문에 수정하셨어요. 누구? 일치월장 작가가 그거를 설명해줘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100% 지분 인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건 완전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스토어가 이거를 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크미디어는 저희의 고객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단행본은 저희 상상스퀘어 책 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로크미디어 책을 이제 마케팅을 안 해주려고 하다가 그러면은 로크미디어는 마케팅 역량이 이제 저희가 나왔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거 뭐 단행본은 고영성, 신영준이 거의 다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판권이 고 작가님이 샀다, 뭐 거기 이사님 대표님이 산 게 아니라 지금 로크미디어에 남아 있는 판권의 100%는 고 작가님이 산 거여서 그럼 그 판권이 다 사장되거든요. 죽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껴갖고 바쁘더라도 좀 진짜 정말로 시간을 쪼개서라도 로크미디어 나머지 판권은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 그래서 이제 진짜 시간을 쪼개서 마케팅 대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장난으로 여러분 저 잘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400억짜리 회사 파는 경우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유연함의 힘 특강 상강을 진행해 드릴 건데 오늘 진짜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인 꿀팁 하나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진짜 이 유연함의 힘 읽고 500만 원 뽑아먹는 방법. 말장난이 아니에요. 일단은 첫 번째 이 세 개는 꼭 해보세요. 공격적으로 읽으세요. 이 책이 술술 읽힌다고 술술 읽지 마세요. 밑줄도 그으면서 밑줄만 긋지 마시고 요번에는 좀 막 낙서도 많이 하시면서 좀 진짜 씹어먹을 각오로 막 여러분 생각도 적고 난 이거 해봐야지, 난 이거 몰랐었네, 이거 뼈 때린다 이런 거 계속 하고 막 사진도 찍어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고 그렇게 하세요. 공격적으로 읽으세요. 요 책은 소프트 스킬을 배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적용할 내용이 막 몇십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딱 3개만 내가 아작낸다. 내가 진짜 이 3개는 끝장내서 내 인생에 무조건 적용시킨다. 진짜 내 인생에 소프트 스킬 문신한다는 마음으로 그 각오로 3개만 뽑아 먹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강 10강 하고 제가 이게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서 일단 외전으로 플러스 1을 하나 기획을 해놨어요. 그래서 11강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특강은 다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싱큐원이 이제 부활을 하거든요. 이 선정 도서예요. 이것도 유연함이. 그래서 싱큐원에 꼭 참여해서 이미 읽으셨으면 제독도 좋죠. 한번 미리 읽었으면 그 다음에 꼭 독서 토론을 같이 하세요. 거기서.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좀 잘 나가는 독서 토론 오프라인 뭐 한번 나가는데 막 10만 원, 뭐 8만 원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이 싱큐어는 이미 고수분들이 많아요. 독서를 꽤 오래 한 분들이 많아갖고 그분들이랑 토론하고 서평을 그냥 뭐 형식적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짜 서평도 제대로 쓰고 특강까지 챙겨보고 3개 진짜로 내 인생에 적용하고 공격적으로 읽으면서 하면은 500만 원까지는 진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왜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 수잔 애시포드 작가님이 진짜로 미시간 MBA에 아마 부학장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테랑 교수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 밸류도 있죠. 그렇죠? 저는 요것만 진짜 제대로 해도 100만 원은 뽑아 먹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다음에 500만 원도 이거 진짜 여러분이 소프트 스킬 제대로 익히면 500만 원이 뭐 5천만 원, 5억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뽑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그래서 특강을 더 이악 물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스스로 리더십을 개발하라 이 소챕터인데 이 소챕터가 통째로 좋아요. 제가 이거를 보자마자 진짜로 로크미디어 매강 얘기 바로 해드려야겠다. 내가 거기서 진짜 얼마나 피똥 싸게 했는지 이 경험을 공유하면은 이 챕터는 우리가 수잔 에시포스 교수님이 써준 것보다 2배 더 재밌게 읽겠다. 그게 딱 생각이 읽자마자 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숨이 차서 위대한 리더를 육성하고 싶다면 해당 동기를 가진 사람을 한계치로 내몰고 시험하면서 도전적인 직무를 맡기면 될까? 우리 이제 2강에서 배웠죠. 역경에 직면하라. 그렇죠? 그럼 무조건 역경 직면하면 될까?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점점 고수가 되는 거예요. 리더십 연구가들과 그들이 추천하는 리더십 개발 방법론은 이 문제의 절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부족한 절반의 답이 있다. 경험 자체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냥 눈 뜨고 뭔가 생활을 하면은 모두가 경험을 해요. 경험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배우는 사람은 1% 미만인 거예요. 여기 이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에서 배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한 두 사람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알바 같은 거 해도 나는 이거 그냥 최저시급 받으려고 왔어. 그냥 시간만 때우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런 거 배울 기회가 없는데 여기서 뭐라도 뽑아 먹어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업 기회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알바로 뭔가를 시작을 했지만 거기 뭐 오너나 뭐 지점장이나 이런 사람 눈에 또 잘 들어서 또 거기서 정규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면접을 많이 보잖아요. 그냥 경험을 한 사람은 뭐라 그럴까?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경험을 정리하고 도전적으로 좀 이걸 경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린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한 능력을 면접에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경험을 하지만 거기서 모두가 절대 배우진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유연함의 기술이 핵심이다. 경험에서 남들보다 유독 많이 배우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저예요. 그게 접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경험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통찰과 기술을 얻는 능력은 미래의 리더에게 필요한 자. 이건 뭐 미래의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또한 그런 능력과 일가삼 양쪽에서 고도의 효과를 발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명확히 구분짓는다. 애덤 브라이언트는 뉴욕타임즈의 일요판 에서 코너 오피스라는 칼럼을 오랫동안 담당했다. CEO나 임원의 사무실을 뜻하는 칼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브라이언트는 매주 CEO를 인터뷰했으니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책에서. 조직의 고위급 리더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그가 꼽는 리더십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학습 능력이 아니라 학습을 향한 의지다. 의지. 왜냐면은 경험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정제된 학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을 향한 의지가 있어야 경험에서도 여러분이 쭉쭉 뽑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해보셔야 되고 이런 질문에 이제 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CEO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질문 자주 받거든요. 조직의 맨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거에 완벽한 대답이 나옵니다. 제가 별표 3개 해놨죠? 이런 질문의 이면에는 이런 질문하는 의도에는 코너 오피스 즉 CEO 전유물 같은 전망 좋은 사무실로 직행하는 확실한 길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정답이 있을 거라는 거. 제가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 부사장님 같은 분들 만났을 때 기업의 오너를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뭘 깨달은 거죠? 정답이라는 게 없구나를 제가 20대 때 깨달은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거는 저는 좀 특출나게 일찍 깨달은 편이에요. 저는 의지가 강했어요. 하지만 브라이언트는 그런 가정 자체를 뒤엎는 대답을 들려준다. 누군가를 조직의 꼭대기로 올려 보내주는 확실한 경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경험은 없어요. 오히려 CEO들은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CEO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어느 순간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서 의미를 도출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2번 더 읽을게요. CEO들은
CEO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서 의미를 도출한다는 점. 이거는 CEO뿐만 아니라 애기 엄마도 뭐 그래야 되고요. 애기 아빠도 그래야 되고요. 뭐 취준생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이 아파도 그런 상황에서도 의미를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기흉 때문에 여기 호수를 꺾고 진짜 죽을 고통이었거든요. 저는요. 근데 또 때마침 입원한 병원이 여의도 강남 서머병원이다 보니까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호수를 하나 꼽았잖아요. 저는 의료진이 정교하게 마취한 다음에 꼽았는데도 진짜 아파 뒤질 것 같은데 제 앞에 딱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이렇게 나무 조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종교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나는 그 의료 호수를 진짜 정교하게 여기 하나 꼽았다고 그렇게 아픈데 그냥 이렇게 못 박았을 텐데 얼마나 예수님 뒤지게 아팠을까? 그 생각이 막 나면서 고통에 대한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때 고뇌가 엄청난 저한테 또 자양분이 됐어요. 뭐해서? 뭐 CEO 그런 게 아니라 기흉 수술해서 입원해서. 그러면서 건강 관련해서도 그때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런 아픈 상황에서도 저는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전문가 집단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브라이언트의 통찰에 공감하고 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강조한다.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핵심 원동력은 모든 경험에서 배우려는 자세다. 직무의 종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인 것보다 그런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뭐 요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도출하면서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 몇 명이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바고 내가 대리고 내가 과장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챕터 읽으면서 나는 지금 뭐 배우고 있지? 나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에 막 죽지 못해서 막 좀비야. 막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가서 배워야지. 그럼 뭐 배울 게 없어? 옆에 동료가 있죠. 그럼 일단 소프트 스킬 여러분 여기서 배운 걸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고양시켜 볼까? 내가 어떻게 우리 팀에 좀 힘을 한번 불어 넣어 볼까? 내가 어떻게 우리 조직을 학습하는 분위기로 바꿔 볼까? 왜 없나요? 그러면은 내 위치가 안 돼. 저는 삼상 때 과장 나부랭탱인데 1년짜리 과장 나부랭탱인데 우리 대리랑 선임들이랑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막 영어 공부도 하자 그러고 얼마나 뭐든지 열심히 했는데요. 이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든 마찬가지다. 조직에서 유능한 리더가 되고 싶을 때 지역사회나 가족 그리고 인류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고 싶을 때도 그렇다. 사우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영대학원 명예교수 모건 맥콜 주니어는 2010년 리더십 개발에 관한 최근 자료를 다 싹 다 검토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이제 싹 다 검토하고 결론이 뭐냐? 이 증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배울 때 더 많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들려준다. 그러니까 배우잖아요. 배울 때 그러니까 경험을 하면은 정도의 차이 있지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0부터 100까지가 있겠죠. 막 죽지 못해도 10 배우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뭘 하던 간에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훨씬 많이 배운다는 걸 훨씬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조직이 학습 친화적인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기에 얼마나 노력하든 조직과 상관없이 조직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지원하든 그 기회를 활용해 성장할지 말지는 각자가 선택할 몫이다. 이것도 제가 중견기업에서 상장 기업 그냥 작은 기업이 아니라 상장 막 몇천억짜리 기업에서 멘토링 프로젝트를 2번 해준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돈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회사에서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거를 참여하는 사람이 진짜 극소수예요. 뭐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조직은 뭐였냐면은 그 회사의 불만 2위가 자기 개발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래 놓고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를 안 해요.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고 최악은 뭐냐면은 진짜 최악은 옆 사람 공부하는 거를 아니 꼽게 보고 방해를 해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생각보다 회사에 많습니다. 다 막 끄덕이실 거예요. 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얼마나 의지가 있냐예요. 얼마나 왜 지금 저는 멘토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8주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미친 듯이 바뀌었는지 저는 방금 한번 살짝 울고 왔거든요. 고 작가님이랑 하나 사연 김 이사님이랑 공유하면서 살짝 울었어요. 읽으면서.
이런 내가 말도 안 되는 배경이 이분 뒤에 있었구나. 근데 그분이 8주 동안 무엇을 인생에서 배웠는지 보면 여러분 진짜 소름 돋습니다. 결국엔 의지의 문제예요. 근데 이 결론을 보고 약간 위축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단순히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하거나 배우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각자가 막대한 자기 주도권과 힘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회사가 잠재력이 큰 제목이라며 당신을 미래의 리더로 인정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 도전적인 해외 근무나 부담도 보상도 큰 전사적 프로젝트를 맡겨주길 바랄 필요도 없다.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하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 현재 무엇을 경험하는 중이든 그것을 활용해 스스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라던 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너무 식상하죠? 의도적 주도적. 그럼 여러분이 딱 가만히 앉아서 딱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뭘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배우고 있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대기업 다녀봤잖아요. 여기 우리 개발 이실에 그때 몇백 명 있었을 텐데 여기 와서 뭔가 배우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저는 삼성 댕기면서 진짜 두리번을 얼마나 했는데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어저께도 저희 윤이사도 삼성에서 과장까지 근무했으니까 야 태원 나는 아직도 삼성을 보면은 그 버스 운영하는 게 그 버스 운영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 외주한테 줘서 삼성이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건데 전 CEO가 되고 나니까 진짜 의장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 내가 큰 회사가 되면 저 버스 어떻게 운영해줘야 되지? 계속 그게 궁금하고 저는 삼성 다닐 때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배차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40명이 다 못 탔을 때 한두 명이 못 타면 추가 배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손실이 클 텐데 막 그런 생각부터 계속 궁금한 거예요.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장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까지 읽었지? 여기서 다시 읽을게요. 좋은 말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하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 현재 무엇을 경험하는 중이든 그것을 활용해 스스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아까 이걸 읽었구나. 게다가 이것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든 시작할 수 있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이든 업무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든 생전 처음 리더가 된 신인 관리자든 심지어 경영자도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일단 시작하고 나면 당신의 일상에 경험을 활용해 업무 능력은 물론이고 개인적 능력까지 진일보시킬 기회와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하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뭐다? 배우고 싶다는 단호한 의지다. 어떤 경험에서든 반드시 이 의미를 이끌어야겠다는 굳은 의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슬램덩크. 단호한 결의. 똑같죠? 만화만 강백호만 멋있고 서태웅만 멋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멋있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만화만 보고 여러분이 감동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단호한 결의, 단호한 의지라는 거를 오늘 당장 해보세요. 여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네요. 제가 이 글씨를 못 써갖고 이 뭐라고 내가 쓴 거지 이거 한 10분 고민했어요. 동시 접속의 경험. 이게 뭐냐면은 영독단을 시작을 하면서 생각보다 동접을 하는데 저희가 백엔드에서 계산이 많아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보기를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보기를 인공지능이 막 구성을 막 해요. 그래서 똑같은 보기가 안 나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막 백단에서 계산이 많다 보니까 동접이 조금만 많이 모이면은 그다음에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리텐션이 길다 보니까 동시 접속 구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뻗는 거예요. 그때 진짜 피가 마르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겁나 성장했죠. 여기서부터 읽어야겠네요. 제프 파크스는 지원조차 거의 없는 환경에서 타고난 성격과 본능에 의지해 팀원을 돕는 한편 경험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요 사례가 나와요. 요런 거를 이게 빼먹었잖아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책을. 누구나 파크스처럼 할 수 있다. 비빌 언덕 하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험을 미천 삼아 창업을 할 수도 있다. 도전을 발판 삼아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서도 기회를 살리기는커녕 쩔쩔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열심히 살죠? 너무 좋은데? 감동적이야. 이게 세 번째 읽는 거잖아. 저는 여러분들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글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서 의도적으로 회사를 열심히 다닌 분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있냐면은 창업의 기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 것 같다 해서 창업하면 쫄딱 망합니다. 의도적으로 뭔가를 조직에서 배워봐야 돼요. 진짜로. 저는 삼성 2년 다니면서 솔직히 너무 미안한 게 뭐냐면 너무 배우는 게 많은데 그 회사에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저 혼자 배운 거예요. 나 혼자 이 삼성에서 뽑아 먹으려고 이 단호한 결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알바를 하던 열심히 하는 사람, 심지어 양육도 의도적으로 하면 여러분 창업 기회가 다 있어요. 아기 엄마도 다 창업 기회가 있습니다. 아기 아빠도. 여기까지 읽었죠? 파크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나 최소한 한두 차례는 실패를 경험한다. 하지만 결과는 둘 중에 하나다. 몇 년과 자전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끝끝내 성공하는 사람, 한두 번 실패 후 아예 포기하거나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또는 다른 기회를 찾지 못하는 사람, 80%가 이렇다는 거죠. 뭐 90%, 아니 뭐 95%. 경험은 누구에게나 교훈을 주는 효과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기에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게 바로 유연함의 기술의 핵심이다. 이 책은 여러분 좋아요. 이거를 그냥 술술 읽죠?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좋다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공부법이나 일치월장을 써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써갖고 진짜 저는 냉정하게 그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아니 이거 써갖고 완벽한 공부법도 일을 하는 이제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학습 능력이 있어야 일하는 법을 배우겠죠, 그렇죠? 저는 이거 써갖고 매각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몇 번 그런 글을 많이 썼거든요. 내가 일치월장으로 일자는 걸 증명하겠다. 깔끔하게 증명했고 이제 400억짜리 있으니까 그 다음 목표는 뭐겠어? 4천억 해봐야죠. 그러면서 기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회사는 제가 말했잖아요. 은퇴 시점에 경영을 놔서 저희가 더 이상 경영권 방어를 안 해도 시점에 회사 지분은 아들 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 100% 사회로 환원.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공부 이제 우리가 특강이니까 26분이나 지났어 벌써. 한 15분 된 줄 알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로크미디어 파는 얘기 해보면은 일단은 저는 작가를 처음 했잖아요. 작가를 처음 하면서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크미디어의 마케팅을 믿고 있으면은 내가 손가락 빨다가 지문 없어지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직접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이종주 대표님한테 저를 로크미디어 마케팅에 취직시켜 주십시오. 최저임금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표님이 헛소리 하지 말아라. 헛소리 하지 말아라.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랑 소주나 먹자. 저는 술 안 먹는데 잘. 그래서 빼가를 먹자 그러는데 그래서 아이때 짜증나서 빼를 같이 안 먹었어요. 아무튼 나랑 스크린 골프나 치자. 막 이러셨어요 그때. 저는 그때 골프 한창 치는데 안 쳤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뭘 했죠?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프라인에 가서 서점 투어라는 걸 시작을 했죠. 이때 정말 많이 배웠죠. 이때 뭘 배웠냐? 정말 1000명 넘게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배웠죠.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그다음에 속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제가 별의별 리마커블한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제일 1등, 진짜 1등은 그 직업이 그 무당분이 저를 멀리서 보면서 오시면서 울면서 오셨을 때. 근데 그분도 이제 어딘가 뭔가 자기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저 찾아와서 하소연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때 신기한 경험도 많이 했고 이러면서 교보문고 관계자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그다음 이 사람들한테 교보문고 관계자들한테 맨 처음에 괄시받고 문전박대 당했지만 그분들도 제 진정성이라는 걸 좀 배웠죠. 이분들이 제 진정성을 보고 저를 좀 예쁘게 봐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크미디어에서 2천만 원 투자를 받아서 페이스북을 본격적으로 해서 이걸 궤도로 올려서 1등 수준까지 올리죠. 후발주자였지만 여기에도 제가 오프라인 특강 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위기는 기회라는 게. 그래서 페이스북을 진짜 짱 먹고 있었는데 페이스북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유튜브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굉장히 웃긴 계기가 있어요. 이것도 온라인에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잘 나갔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앉아있으면 지금 페이스북 완전 마탱이 갔거든요. 왜 페이스북이 마탱이 가느냐? 크리에이터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굉장히 허접해요. 그래서 인스턴트 아티클이라는 게 괜찮은 게 있었는데 이걸 없앴어 이 미친놈들이. 나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거 더 히스토리 오브 퓨처랑 그다음에 카오스 몽키랑 뭐 여러 가지 책들에 마크 주크버그가 언급이 많이 되는데 진짜 쓰레기인 것 같은데 계속 볼 때마다 마크 주크버그가 좋게 평가되는 게 없어요. 모든 책에서. 그래서 이 회사는 진짜 별로다. 근데 이게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쉽게 절대 안 망하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랑 뭐 왓츠앱이랑 다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못하죠. 메타 저는 제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저는 메타라는 프로젝트는 메타버스라는 프로젝트는 망한다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유튜브로 넘어왔죠. 유튜브는 굉장히 후발주자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기 개발 채널이지만 그래도 이제 178만까지 키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는 완벽한 공부법의 공이 컸다고 봅니다. 학습 능력. 왜냐면 컨텐츠가 전부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갭에 대한 이해 증진은 뭐냐면은 여러분 똑같이 마케팅을 해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냐가 전부인 게 이게 아까 여기서 되게 다 추상적이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해도 저랑 비슷하게 했다가 다 망했어요, 페이스북 사람들이. 근데 저는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판매 수치가 순위로밖에 안 나오는데 예스24가 알라딘이랑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 점수 공식은 그들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한 권에 60점이라고 하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깎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초반 부분에는 이 점수랑 판매량이랑 상당히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달인가 몇 주인가 아무튼 직접 수기로 계속 뭘 기록했냐면은 잘 나가는 페이스북 책 광고들의 좋아요와 공유 수를 다 크롤링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 수기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유와 좋아요의 수치를 판매 점수랑 엑셀로 그려본 거예요. 그럼 상관관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좋아요가 올라가면은 판매가 이렇게 증가하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좋아요가 10만이 넘어도 판매가 거의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많고 소름 돋게 공유가 올라가면은 판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이렇게 추세선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고 작가님이랑 좋아요는 완전히 버리고 무조건 공유다. 공유에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는 의미가 하나도 없고 공유를 잘 나오게 할까? 왜냐면은 딴 데 여러분이 마케팅을 의뢰하면은 막 좋아요 이만큼 나왔습니다. 뭐 마케팅이 성공적입니다. 그런 말 해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적극적으로 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내서 페이스북에서 짱을 먹었죠. 그러면서 로크미디어가 영업이익률이 한 20%는 계속 나왔고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데 이건 오프라인에서 왜냐면 매각하면서 굉장한 썰들이 많아요. 400억짜리면 큰 딜이기 때문에 뭐 3일 회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은 5대 로펌들도 들어오고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원스토어는 결국에는 SK의 손자 회사인가? 아무튼 로크미디어가 그러니까 자회사가 아니라 이제 손자 회사가 된 거죠. 대기업 계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지도 SK 복지 받아갖고 그거 전화 요금 10만 원 면제 되게 좋아요. 로크미디어 여러분. 로크미디어 취업 공지 뜨면은 취업 많이 해보세요. 복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의 생존 공부고 미래의 생존 공부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적극적으로 위기는 기회죠.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주목하지 않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슬쩍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여러분 인쇄소라는 거는 거의 출판사가 인쇄소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다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파주 쪽에 인쇄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인쇄소가 딱 봐도 굉장히 힘든 3D 업종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그 인쇄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다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쇄소도 작년에 여러분 출판이 1.5% 드디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서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독서를 한다는 거 여러분 그냥 인생 그냥 미친 경쟁력이에요. 근데 인쇄소가 그래서 문 닫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죠? 근데 출판사가 1.5%밖에 안 줄었으니까 책량이 그렇죠. 계속 출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쇄소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출판사들이 제때 책을 출간하는 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 작가님이랑 저희가 이제 로크미디어는 저희가 지분이 50%가 넘는 회사가 아니었으니까 저희가 메인 대주주가 아니니까 근데 상상스퀘어는 저랑 고 작가님이 90%에 넘는 90%는 안 되는구나 80% 넘는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출판사죠. 상상스퀘어는 저랑 고 작가님이 멀리 봐서 이 인쇄소를 인수하려고 그래요. 생존 공부죠. 되게 적극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희가 아까 노동자분들이 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리더십을 그러니까 유연함 힘이 여러분 그냥 미친 책이에요. 이거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저희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문화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되게 그럼 자주 갈 거예요. 인쇄소에.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낼 거예요. 저는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결국에는 노동력이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저희가 끌어와야 되거든요. 대만도 이게 지금 국가적 과제거든요. 그랬을 때 외국인 노동자의 환상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면 이걸 인쇄소에서 건설, 뭐 유통 이걸 확장 안 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확장 안 시킬. 그러면 여기에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매일같이 공부해요. 이번 특강 때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리면서 이 미친놈들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그런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죠. MBA보다도 500만 원 더 뽑아먹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튼 진짜 여러분 저는 이게 말하고 나니까 36분 됐네요. 유연함임 대국민 필독서 MBA 한 과목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유튜브 10강 플러스 1 나올 것 같아. 제가 볼 때 유연함임 마스터. 저는 신나서 하는 겁니다. 신나서. 너무 신나요. 저는 또 4강 찍을 생각이 지금도 너무 신나요. 하루에 한 개씩 지금 매일 찍어서 저는 이제 업로드 해놓는 거거든요. 너무 진짜 개신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저의 긍정의 에너지 받으셔갖고 진짜 이거 한번 마스터해서 진짜 MBA의 리더십 코스 하나 정복한다는 마음, 나는 진짜 500만 원 뽑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진짜 야무지게 독서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4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